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 취업 엑스파일에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반기 공채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고요. 가장 많은 질문들 받는 것 위주로 제가 내용을 좀 구성하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블라인드 채용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취업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좀 배웠고요. 두 번째,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점점 자소서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자소서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께서 자소서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작성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자소서 작성 스킬,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원 동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소서에 관련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자소서를 저한테 이 보이시는 주소, 여러분들 주소 다 알고 계시죠?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업방송 앞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직접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럼 일반적인 자소서 작성 가이드를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 그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스킬을 좀 볼 겁니다. 근데 내가 좀 자소서 작성 가이드를 좀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 앞부분은 좀 건너뛰셔도 되고 뒷부분 스킬부터 보셔도 되고, 블라인드 때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내용을 들어갈게요. 일반적 작성 가이드입니다. 의미, 해석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채용이란 지난 시간 아니면 이 강의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거였죠. 블라인드 채용이란 건 뭐냐? 궁극적으로 최종 학력 보지 않는다. 가족, 출신지, 사진 이런 것 같은 거는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학과, 나이, 성별 등 실력에 따라서만 작성할 수 있는 걸 작성해라. 즉 실력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력은 무엇이냐? 실력을 검증한다는 평가 포인트는 첫 번째 직무 역량이 되겠죠. 두 번째 그런 직무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지원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경험 같은 걸 작성해라. 즉 자소서의 작성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직무 역량 검증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직무 역량 중에 내가 지식이라든지 경험 같은 정량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태도,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자소서에서 우리가 강조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 가이드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의미를 좀 해석해 드릴게요.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이 공개한 합격 자소서 꿀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니까. 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채용 시장이지만 구멍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도 분명 존재한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전 언론이 좀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취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준비되면 들어갑니다. 취업은. 준비되어 있는 친구는요. 기업 한 군데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합격해요. 어떤 친구들이 떨어지냐. 준비를 안 한 친구들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딱 보시면 야, 취업하기 정말 힘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꼭 안 가지셔도 돼요. 준비를 하신 친구라면 자신감 가지고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한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합격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좀 직설적인 질문도 물어봤고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무기명으로 대답을 하니까 조금 답변도 화끈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솔직한 답변을 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경력을 찾는 게 아니고 경험을 찾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영업관리를 지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업에 대한 경험은 할 수 있어요. 판매라든지 세일즈라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업관리를 지원해요? 경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영업관리에 직접적인 경력은 없더라도 그것과 연관된 경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강력한 정답이 사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무슨 경력을 찾아. 그럼 경력 사원 뽑을 것인지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면 직접적인 경력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직접적인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자를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준을 준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경력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경력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경험만 있어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했더니 가장 많은 질문이자 볼멘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해보려고 들어가는 거지 해본 사람 찾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데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은 들었고요.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게 아니다. 업무를 해본 경력을 찾는 게 아니라 업무와 유사한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경험을 기술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실 때 무엇입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업무와 유사한 일, 그걸 최대한 연관성 있는 경험을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사실상 아는지 여부를 묻고 있고요. 자, 신입사원 채용은 직무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찾아냈는지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이 업무가 뭐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 지식과 또 본인만의 경험으로 어필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아니라 연관 경험이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찾으시고요.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의 기술을 하시고 내가 판단한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실제 뭐 첨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충분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창 채용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내가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 행원에 지원을 하려고 해. 그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직무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N이라고 쓴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색창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은행 취업을 딱 검색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겠죠.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후기도 있을 거고 뭐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겠죠. 두 번째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제가 Y 해놨죠. 이건 유튜브입니다. 제가 늘 예전부터 강조했지만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은행 취업이라고 딱 치면 은행 취업에 관련된 카테고리 그런 동영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 적어도 3편 정도만 봐도 아, 은행원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아무튼 이렇게 직무에 대한 정보는 요즘에 시대가 너무 잘 돼 있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만 검색해도 충분합니다. 다음에 알아볼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는 일과 필요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판단에 한번 서술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왜 은행이 나랑 맞는 건지. 그렇죠? 내가 은행이라는 산업, 내가 경영학과 나와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산업도 갈 수 있어요. 식품도 갈 수 있고. 근데 나는 왜 굳이 은행인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은행에서 나는 우리은행을 선택한 거지? 우리은행과 나와의 연결고리는 무엇일까? 직접적으로 걸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보고 좋아졌다거나 남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좋아졌다거나 그러한 걸 찾으면 되겠죠. 다음 3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은행을 내가 좋아한다고 우리은행에 날 뽑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은행에 들어가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3가지 구조로 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용을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내가 적은 1번, 2번, 3번의 항목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으시면 돼요. 남한테 받으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뭐 선생님들 아니면 첨삭해 주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데 가서 과연 이런 소재들이 그러니까 아직 자소서를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소재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럼 왜 은행에 나와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럼 고민을 해보겠다.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제가 방법론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사실 나는 은행을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은행 근무 경력이 없잖아. 은행 근무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경력을 찾는 게 아니라 경험을 찾는다. 그럼 나의 경험 중에서 은행 근무에 관련된 경험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 근무를 위한 직업기초 능력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것과 연관된 경험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NCS 면접 특강할 때 이거 보여드렸어요. 직업기초 능력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 문자, 의자, 대기조, 정직에서 이것이 어찌됐건 이 직업기초 능력 10가지는 내가 무슨 직무에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행원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 직업기초 능력 10가지 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먼저 거꾸로 파악을 먼저 하자는 거죠. 제가 어떻게 파악한다 그랬어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든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 NCS 기반으로 다 이 직무기술서가 잘 돼 있거든요. 여기서 뭘 봅니까? 핵심 책무 있죠. 하는 일을 파악하는 거예요. 고객 창출하래. 고객 상담도 해야 되고 고객 제한 협상도 해야 되는데 또 고객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래약정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이런 일들을 한답니다.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밑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아, 은행원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런데 은행원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능력이 특히나 필요하대. 그럼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6가지 중에 어떤 경험이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필요 지식도 있네요. 근데 내가 혹시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중에 여기서 필요로 하는 지식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한번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뭐 금융상품의 판매 절차 및 특성, 뭐 고객 상담, 뭐 CRM 활용, 고객 거래 등 직접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내가 고객과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충분히 필요 지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과연 맞을까? 이걸 내가 소위 써먹어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걸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죠? 뭐 공감하는 경청 능력, 상호 소통 능력.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소서상에 표현할 때 많이 있잖아요. 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봉사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그러한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있으면 어필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직무 수행 태도죠. 역시 뭐 신뢰와 책임이라든지 고객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약간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으면 어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을 했을 경우는 정말 지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공정한 경쟁이 될 거고요. 그중에서는 어떤 싸움이 됩니까?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연관성을 얼마나 강하게 연결시키느냐가 싸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NCS 직업기초능력 같은 직무기술서 같은 걸 딱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증하고 그다음에 나의 경험을 연관시켜라.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탄탄한 내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담당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한다고 할 때 흔히 재무제표 보시잖아요. 재무제표 볼 때 이 재무제표를 외우고 있는 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우리 기업에 대해 알아봤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에서 20%만의 핵심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만의 생각과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정보 나열, 제가 그때 기업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다트에서 보면은 이 회사 사업의 내용에서 납원, 재무 현황 꼭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하나의 어떤 항목들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죠. 각각의 매출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증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업 구조 먼저 파악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지금 사드발 보복으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있냐, 이 부분 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정성적인 부분이라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전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가봤냐? 찾아봤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통 소비재 기업들을 지원한다고 한다면 다 바깥에 매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매장들을 얼만큼 방문해서 실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내가 직접 느끼고 고객의 눈으로 아니면 실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은 그 운영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 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담아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 입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얼마만큼의 적극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담아냈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터넷에서 많이 안 찾아도 돼요. 결국에 찾아내는 정보들은 거의 뻔하니까 그 다음에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다? 내가 직접 발로 뛰는 이런 정보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만의 솔루션을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이면 좋겠지만 역시 정답이 아니더라도 무엇을 보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내놓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력이 좋다면 여러분들이 이 정답이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노력을 하면 기업에서도 충분히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이 C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무작정 회사로 전화해서 회사 업무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적이지만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지금 취업 컨설팅을 할 때 제가 모르는 회사나 제가 모르는 직무가 나오면 전 바로 그냥 전화를 합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근데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이 직무가 뭐 하는 직무예요? 라고 얘기하면 어찌됐건 회사에서는 현업의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는 고객 대응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직무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지식 같은 건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리스트 같은 거는 좀 작성하셔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 직무 분석도 될 거고요. 기업 분석도 될 거고 또 실제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기업의 문화가 어떻구나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이 방법은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해당 기업 공시를 어디서 확인하냐는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질문은 이제 요즘엔 뭐 이런 친구들은 없겠죠. 워낙에 뭐 잘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회사별로 채용과 같은 채용 관련 행사를 적극적으로 챙겨라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에 어떤 게 그겁니까? 이슈냐면 블라인드죠. 블라인드 채용은 각 기업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아직도 어느 곳은 학교를 보고요. 그다음에 학점을 보고요. 영어 점수까지 보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요소들을 지금 확인하고 체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또 요즘에 채용 설명회가 어떤 트렌드예요? 다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동영상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소서를 정말 전부 읽어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죠. 이 부분은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이건 정답은 없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글자 수가 제 생각에는 한 600자에서 800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기업에는 자소서를 읽을 확률이 높고요. 자소서 항목 수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역시 자소서를 읽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자소서 항목이 하나 두 개예요. 그런데 글자 수가 한 1000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읽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 필터링이 있다. 그다음에 뭐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른다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력서 항목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력서 항목에 아까와 같이 학교도 지금도 적으라고 한다. 학점도 적으라고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이런 걸 적으라고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곳은 이력을 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력은 어떤 곳이 안 보냐? 그렇죠? 블라인드 위주로 채용되고 있는 곳. 실제 실무자를 통해서 전부 다 읽는다는 곳.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다수 속해 있어서 인사 담당자들도 뭐 의견이 상이했다고 하는데 점점점 실무자들이 자소서를 읽는 경우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표현, 단어 같은 것들을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일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빨리 NCS의 뭐 직무 실소라든지 아니면 직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정 모를 경우엔 전화를 하면 되겠죠. 자, 졸업자 신분이어야 하는데 대학교 1, 2년 경험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근의 경험을 써주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또 자격증을 요하는데 자격증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역시 거르지만 요건에 부합하면 전부 읽는다라고 하지만 이력서 항목을 좀 보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 좋은 표현이죠. 전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때요? 뭐 기사라든지 뭐 신문 기사, 연예 기사라든지 딱 그런 거 볼 때는 다 안 보죠. 딱딱 관심 있으면 보는 거고 관심 없으면 제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 내용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계속 읽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소서는 제껴질 겁니다.
자, 자소설 통할까? 그랬더니 남들 하는 만큼은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자소설 절대 과장하지 마시고요. 예,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과장 절대 과장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좀 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여기 적어놨죠. 제가 양념 곁들이기. 그렇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 내용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잖아요. 즉 읽는 사람을 배려해서 또 무엇인가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념을 곁들인다. 적절한 예쁜 좀 화려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수위 조절이라고 제가 써놨죠. 왜요? 너무나 과했을 경우에 면접에 가서 공격을 받고 그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나에게 역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남녀 간 채용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란 질문에도 사실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정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남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기업, 그다음에 여자를 조금 더 선호하는 기업, 아니 직무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암암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팀 같은 경우에 뭐 군대식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고 뭐 영업에는 여성, 마케팅에는 남성의 일정 비율이 뽑히도록 정해둔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시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은 좀 남자를 많이 뽑는다 하면은 그쪽에 들어가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인 내가 지원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이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역량들을 조금 어필하셔야 된다. 그 배경 이후에는 뭔가 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내가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뭐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여성이 좀 많이 뽑혔다면 남성을 좀 더 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채용 시스템에서 있잖아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뽑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제가 해봐도 특히나 인문계 지원자들 같은 경우 여자분들이 훨씬 더 글을 잘 쓰고요. 그다음 말하는 것도 훨씬 더 그거를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표현해내는 어떤 그 자질이라든지 여자분들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서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내가 글로 표현해내는 법, 그다음에 말로 표현해내는 법 이런 법들을 조금 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소설, 뻥튀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사 담당자들도 남들 하는 만큼은 해라. 너무 밋밋하면 읽는 사람이 재미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솔직한 게 최고의 미덕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입사 과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일단 이력서와 자소서는 어찌됐건 포장되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에서 들키거나 너무 요란할 정도로 포장만 하지 말아라. 적절하게 화장은 해라. 메이크업은 해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수위에 대한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에 관련된 직무 역량 봤을 때, 나에 대한 느낌을 봤을 때, 야, 그건 좀 약간 오바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좀 그건 위험하겠죠. 경쟁자들은 다 중무장했다. 근데 혼자 장전 안 하고 나왔다간 전쟁터에서 총맞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풀리거나 허위기재하지 말아라. 역시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거 먼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인사 담당자 10명의 조언을 받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경력 없어도 돼. 경험만 있으면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CS를 빨리 살펴보고 거기에 있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서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을 빨리빨리 끄집어내서 써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연관성 있게 써라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포장해야지. 근데 포장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어필해라라고 하는 것이 인사 담당자들이 얘기했던 실제 합격 꿀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꿀팁을 잘 봤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작성을 했다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는 제가 다음번 스킬 내용 말씀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럼 실제 작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사실 선생님이 앞부분에 얘기했던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 저에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 스킬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와서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작성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소서의 주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 채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럼 뭘 가지고 자소서를 평가할 것이냐. 결국 뭘 가지고 실력을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지원 동기, 직무상 강점, 팀워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쓰기 어려운 추상적인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막 들었을 때 뭔가 이걸 굳이 왜 물어보지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은 점점 사라질 거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친구가 왜 지원했는지의 여부. 그럼 지원했는데 그걸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여부. 그다음에 실제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얘가 잘할 수 있을까? 누구랑? 옆에 있는 사람들과 조직원들과 같이 협력해 본 경험은 없을까? 이 세 가지 위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이제 어떤 스킬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소서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첫 번째, 지원 동기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올 거예요. 지원 동기 및 포부를 작성하라. 그래서 지원 동기만 묻는 곳이 있고요. 아니면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같이 묻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적어놨죠. 평소의 관심과 입사 의지를 목표와 또 실천 계획과 연관시켜서 기술을 하랍니다. 초반에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가이드이긴 한데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로열티를 나타내주기 위한 어떤 지원 동기를 얘기해주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뭐 세 가지 정도 될 수 있겠죠. 회사의 최근 이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동종 산업의 동향 아니면 인재상, 정 할 게 없으면 인재상 쪽도 건드려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 두 번째, 포부니까 여긴 제가 포부를 썼어요. 연차별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좀 작성해 주고요. 그다음 마지막 어떤 부분으로 작성하냐? 정량적으로 정성적인 관점으로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도 작성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선생님 제가 저거 몰라 작성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 많이 컨설팅하면서 자소서를 전혀 못 썼던 친구들도 자소서를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제 나름대로 많이 고안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내가 사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무료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가공해서 자소서를 잘 쓰고 싶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무엇이냐? 타인의 자소서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합격 자소서를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격 자소서는 많이 봐야 됩니다. 누가? 내가 자소서를 처음 쓰는 초보자일수록 합격 자소서를 많이 봐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바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합격 자소서에 대한 전개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 100가지 정도만 100개의 자소서만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얘기해서 프레임이 딱 잡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저는 오늘 먼저 구조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그럼 무료잖아요. 무료니까 또 여러분들 합격 자소서 구하려면 여기저기 힘든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채용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다 이런 무료 합격 자소서들을 다 많이 올려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잡코리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 잡코리아를 갖고 왔는데 다른 채용 사이트들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세요. 그래서 잡코리아 들어가시면 저기 신입공채 돼 있고요. 여기 합격 자소서 누르시면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나 혼자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이런 무료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회순이라고 있어요. 카테고리에. 그 설정을 조회순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잡코리아를 들어오셨던 분들이 봤던 순서대로 쭉 나오거든요. 이거 위주로 좀 일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중에서도 잘 쓴 항목과 못 쓴 항목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눈이 내가 떠지네. 이건 잘 쓴 것 같네, 못 쓴 것 같네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삼성전자 공정관리직에 지원했던 이분의 자소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분의 스펙은 지방대고요. 그 다음에 응용화학과였고 학점은 3.9점이고요. 영어 성적은 IH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력만 딱 봐도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전공이 응용화학인데 공정관리 쪽으로 갔구나. 그러면은 연관성이 있구나 없구나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학점이 높으니까 관련된 이해도가 좀 높겠구나 낮겠구나. 이제 이런 눈을 좀 키우시면 돼요. 자, 삼성은 이거 꼭 물어보죠.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까지 물어보네요.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라. 700자입니다. 자, 이 친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린 시절 삼성전자에 근무하신 작은아버지께 들은 반도체는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발명품이었습니다. 이때 강렬한 인상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내가 응용화학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다? 이 친구가
왜 반도체 공정관리직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직무 지원 동기를 먼저 적었구나 합니다. 자소서 실제 읽을 때요, 담당자들이 이렇게 체크합니다.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반도체를 알게 됐고 최고의 기술이 집약됐다라고 하는구나. 강렬한 인상이구나. 관심 가져서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파악하시고요. 특이한 부분이 이거죠. 보통 우리가 전공을 가지고 직무를 관심 갖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반도체를 하고 싶어서 응용화학공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좀 약간 모르겠어요. 전략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친구는 반도체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를 들어갔구나. 조금 더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의 대학 시절은 삼성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삼성 드림 클래스라고 하는 멘토링 이런 것도 했었고요. 반도체 공정 실무자 교육에서 결정적으로 삼성의 20나노 D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회사 지원 동기를 적어주는 거죠. 즉 아까 뭐였어요? 앞부분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적었죠. 뒷부분에는 그러면 왜 삼성의 반도체냐,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적어놓은 거죠. 특히나 무엇입니까? 드림 클래스보다도 두 번째 반도체 공정 실무자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담당자가 읽어봤을 때 우리가 하는 교육을 받았네라고 하는 조금 더 친숙한 연결고리를 이렇게 딱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무 교육을 통한 반도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삼성전자에서 저의 꿈인 IoT 클라우드 시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전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IoT가 아니라 과거에 IoT 창업을 기획할 정도로 관심이 있었다고 또 소위 얘기한 떡밥을 던져줬죠. 나는 그냥 IoT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 기획해봤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실제 포부를 제시했죠. 심플하죠. 머릿속에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 제시했고요. 회사 지원 동기 제시했고 이번에는 본인의 포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IoT, 클라우드 시대 이런 거 했다. IoT 창업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반도체 공정 기술 지식을 쌓기 위해 8대 단위 공정 기술팀에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딱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화학과니까 응용화학이니까 화학 지식이 필요한 애칭이랑 CVD 파트를 시작으로 공정 이슈를 해결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단기적 목표를 제시했어요. 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다. 업무에 대한 이해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다음 내용 이후 삼성전자의 인재성장 커리어 패스인 조치와 분석과 개선의 과정. 아마 반도체 교육을 받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겠죠. 이걸 수행할 것이다. 또 제조 기술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겠다. 역량의 성장을 통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무엇입니까? 이번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예요. 어떻게 했죠? 이 친구의 삼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친구의 자소서 지원 동기 구조 형태는요. 첫 번째 직무 지원 동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회사 지원 동기로 엮었죠. 세 번째 포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거시적으로,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 구조로 썼습니다. 보통 모든 지원 동기의 구조들이요.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그렇다면 직무에 뭘 넣을 수 있을까? 회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삼성전자예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프로그래머의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력을 보니까 서울 소재의 대학교를 나왔고요. 컴퓨터 학부를 나왔습니다. 학점은 3.7, 토익은 850, L6, 그 다음에 자격증 1개 있고 인턴 1개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연관성이니까 컴퓨터 학부구나. 컴퓨터 학부니까 당연히 프로그래머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하나 걸리겠죠. 그럼 이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번에 이 친구는 어떤 식의 구조를 썼는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3년 1월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세스죠. 세계 가전 박람회를 바이어 자격으로 참관하면서 삼성 취업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 있던 친구는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알게 됐는데 지금의 이 친구는 직접 본인이 2013년 1월에 세스 가면서 삼성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 친구는 초반에 회사 지원 동기를 내세웠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가 가요. 분명히 어린 친구였을 텐데 바이오 자격으로 간다. 견학도 아니고 바이오 자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친구는 어떤 친구지? 다음 항목을 계속 읽게 하는 굉장히 좀 전략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세계 최대 세스에서 나는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을 보고 삼성의 위상을 느꼈다.
삼성은 최고의 제품을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전시하고 있었는데 IT 기술이 다양한 제품들과의 융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결국에 회사 지원 동기, 내가 삼성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왜 그중에 삼성이냐면 삼성이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잖아. IT 기술은 누가 배우는 거야? 내가 컴퓨터 공학에서 배우는 거잖아. 근데 그게 삼성전자의 가전에서 엄청나게 쓰이고 있잖아.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딱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왜 니네 회사 삼성에 지원했는지 그 계기를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약간 구체적이진 않아요. 어떤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냐면 최고의 제품이라 그랬고요. 다양한 IT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소서가 1000자, 1500자가 된다면 하나 정도는 언급해 줘야 되는데 700자이니까 이렇게 약간 거시적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건 좋죠. 그래서 세계 속의 삼성을 느끼면서 삼성 속의 나를 생각해 보았고 세계 속의 나라는 목표를 내가 삼성전자에서 이루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삼성, 그러니까 세계 속의 삼성인데 결국엔 나를 통해 이제 삼성이 더욱더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3단 논법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만큼 잘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삼성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입사 후에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 내가 맡은 제품이 세스에 전시되어 다시 세스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표현을 할 줄 아는 지원자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맡은 제품이 세스에 전시되어서 처음에 세스 때문에 삼성전자를 알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내 제품을 다시 세스에 내놓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IT 학도의 가슴을 뛰게 해서 삼성전자 입사를 꿈꾸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점도 전 칭찬해주고 싶어요. 보통 내가 잘났습니다로 이렇게 좀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나를 보고 삼성전자 입사를 꿈꾸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포부를 제시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를 통해 삼성이 빛나게 한다라고 해서 약간 좀 센스 있는 지원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어땠어요? 되게 심플했어요, 구조가. 첫 번째, 회사 지원 동기. 내가 세스에 들어가서 삼성전자를 알게 됐고 삼성전자의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서 니네 회사 좋더라, 가고 싶다라는 거 했죠. 그다음 두 번째, 포부를 제시했죠. 내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제품이 세스에 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그렇게 세스에 간 제품들을 보고 삼성전자의 대단한 회사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시키는 건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 친구의 자소서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직무의 지원 동기가 안 보이죠. 아까 친구와 비교했을 때 본인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나와서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데 소프트웨어를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공학이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간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일단 다른 부분들에 더 강력하게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전공이 직접적으로 가는 곳이다. 직접 내가 지원한 직무와 딱 맞는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그런 친구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식의 직무 지원 동기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갈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죠? 편의점이죠. BGF 리테일 영업관리 쪽에 지원하는 친구의 자소서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행정학부입니다. 영업관리는 전공을 보지 않으니까 행정학부는 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학점도 높고 영어 점수도 굉장히 높네요. 연수도 2번 갔다 왔고 인턴 2번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인턴 이외라고 하는 건 영업관리의 직무에 가장 연관성 있는 경험은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될 것 같다. 2번이나 했으니까 여기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고 한번 보려고 해요. 자, BGF 리테일도 1번 질문입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기술하시오. BGF 리테일은 천자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베스트 BGF, 베스트 SC, 저는 SC 용어들 저런 거 써주는 거 좀 좋아하죠. 편의점 업계 1위인 BGF 리테일에서 1등 영업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네요. 그래서 쭉 내려봤더니 중간쯤에 1리터 생수, 술안주 등 BGF 리테일 니네들은 차별화된 PB 상품과 편의 서비스로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어떤 얘기 해줬습니까? BGF 상품연구소를 설립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좋다. 한마디로 뭐예요? 회사 지원 동기죠. 편의점이 GS 리테일도 있고 코리안 세븐도 있는데 굳이 내가 BGF 리테일을 선택한 이유는 뭐야? 첫 번째, 너희들은 차별화된 PB 상품과 편의 서비스가 있잖아. 두 번째, 너희들은 BGF 상품연구소가 있잖아. 난 그런 너희들의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 라고 회사 지원 동기를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딱딱 짚어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 분야의 경험을 통해 SC로서 갖춰야 할 분석력을 함양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G생명과학 영업인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직무, 내가 왜 영업 관련인지, 영업 관리를 지원했는지 영업 분야의 경험을 통했다고 했어요. 특히 SC로서 갖춰야 할 분석력 해서요. 뭐냐면은 하나만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영업 관리자가 갖춰야 할 필요 역량들이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중에서도 분석력을 딱 잡은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하나를 잡고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LG생명과학 영업인턴 하면서 내가 뭐 했냐. 상권 분석했다. 인구 분포 분석했다. 그래서 내가 주력 상품을 선정해봤다. 그래서 고객에 맞는 영업 전략을 수립한 결과 또 잘 쓴 건 무엇입니까? 성과가 나왔죠. 뒤에. 11일간 3곳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해서 인턴 중 최다 신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편의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관련된 경력 없더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어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인사 담당자가 얘기했던 관련된 직접적인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작성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좋았던 거는 확실한 사례가 있잖아요. 내가 LG생명과학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좋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력을 찾는 게 아니라 경험을 찾는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을 지닌 BGF 리테일에서 저의 영업 역량을 발휘해서 회사, 가맹점주, 고객의 밝은 미래를 창조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즉 저는 또 이게 참 좋았어요. 두 가지 결합의 의미까지 제시를 해서 궁극적으로 BGF도 성장해야 되겠죠. 나도 성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가맹점주도, 그다음에 고객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그 시점들을 다 고려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나옵니다. 이제 고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H2O, 첫 번째 해피니스. 고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적정 재고량 유지에 노력을 기울여서 점포당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가맹점주들과의 고객들의 피드백에 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컨셉을 잡았어요. 해피니스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구체적인 포부를 좀 작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냥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보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다음에 H2O라고 해서 편의점다운 전 소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편의점에 우리 물 마시러 많이 갈증 해소하러 잠깐 많이 가는데 고객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H2O로 적었다는 제목이 또 센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행복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 정도의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H는 하모니네요.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겠다. 영업관리 노하우, 사례 공유하겠고 매뉴얼도 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포부를 두 번째로 나타냈죠. 그럼으로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업의 가치를 좀 나타내고요. 이건 보다 조금 살짝 그냥 막연하게 제가 동료들과 조화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영업관리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매뉴얼까지 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H2O니까 오겠네요. 오퍼튜니티에 조직의 성장 기회를 모색하겠다. 앞으로 편의점 사업은 클 확률이 되게 높지 않아. 특히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BGF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포부 세 번째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거시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가 왜 BGF인지에 대한 회사 지원 동기를 밝혀줬어요. 그다음에 내가 영업 관리를 왜 잘할 수 있는지 LG 생명과학에서의 인턴 그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해줬고요. 그다음에 3번이 좀 좋았어요. 1번과 2번. 그렇죠.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의 그 의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성장하자라고 하는 동반 성장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참 좋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 세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굉장히 좀 잘 쓴 자소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비교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직무입니다. 똑같은 직무에 다른 지원자의 자소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고요. 역시 경제학과를 나왔네요. 그리고 학점 굉장히 높아요. 4.2점에 920점을 받은 그런 학생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볼게요. 역시 똑같은 항목이고요. 자, 이 친구의 소제목은 좀 재밌네요. 편의점은 다 똑같다? 상권 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 분석으로 똑똑한 편의점의 구축을 목표로 BGF에 지원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타겟 마케팅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유통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관련된 용어들이 전문 용어들을 쓰고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역시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 좀 위험하긴 해요.
왜냐하면 BGF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GS 리테일을 집어넣어 보세요. GS 리테일을 집어넣어도 얘기가 되고요. 코리아 세븐을 넣어도 얘기가 됩니다. 즉 내용 구조 자체는 좋은데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BGF만의 내용이 없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저는 이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왔다. 전공 과정에서 지역발전론, 유통학개론, 수강을 통해서 지역 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유통업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또한 두 번째는 뭐 했어요? 경험을 적었죠. 신촌에서의 과일 판매 당시에 지역 특성상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10만 원의 성과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직무 준비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BGF로 갑니다. 최고의 BGF의 도시락을 판매하라.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론을 제시했어요. 간편식품은 BGF라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SSM 및 일반 슈퍼가 취급하기 어려운 간편식품의 편의점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품 유통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서 식품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펼쳤어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밝혀줬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친구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지금 회사 이름을 지워도 지금 내용이 통용되는 내용을 적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메이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단계, 단계로 나갔네요. 담당 매장의 현황과 상권의 특성을 분석하겠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등을 분석하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포부 1, 포부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상권 특성에 맞는 발주, 상품화 작업을 하겠다. 지속적 관리하겠다. 판촉오리한 소포장 등 상품화를 실시하겠다 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부 두 번째가 나왔고요. 세 번째, 적층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PB 상품을 발굴하겠다라고 해서 역시 포부 세 번째를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자소서 그 구조는 뭐냐면요. 회사 지원 동기, 왜 BGF냐? 똑똑한 편의점이기 때문이다. 직무 준비 과정,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포부를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아까 BGF 영업관리 지원자 먼저 번 거, 거기도 포부가 하나, 둘, 셋, H2O였잖아요. 세 가지, 여기도 포부가 세 가지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좀 포부를 작성해 주는 게 편의점에 일반적으로 지원한 분들의 그 자소서 구조가 보통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편의점을 내가 지금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구조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쓴 자소서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좋았고요. 조금 더 BGF 리테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BGF만의 정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BGF 담당자가 되게 잘 쓴 자소서긴 한데 왜 우리 회사 정보가 좀 없을까? 혹시 다른 데도 이렇게 다 돌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잘하면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로 썼다고 한다면 조금 더 회사에 대한 관심 부분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또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시죠.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영업관리입니다. 서울소재대학교고요. 경영학과 3.3, 900 연수 한번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이 자소서 한번 볼게요. 아모레퍼시픽도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먼저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그 기준에 그럼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한지, 즉 우리 회사 지원 동기를 묻기 전에 그 전에 이 사람의 회사를 선택하는 가치관을 묻고 있습니다. 자, 나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곳. 심플해서 좋네요. 일반적으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다? 기업과 저의 동반 성장이다. 라고 이제 한번 전제를 내렸어요. 그래서 회사 선택 기준을 얘기했는데 자, 밑에 보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곱고 흰 피부로 인해서 주변의 칭찬과 부러움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이런 자소서는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좀 관심은 가긴 가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건 되게 잘 쓰거나 아니면 되게 웃긴 자소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자소서일지 일단 관심은 가니까 한번 좀 지켜볼게요. 그래서 회사 선택 기준을 얘기를 했다. 성인이 되면서 저는 이런 외모적 조건을 큰 자산으로 여겼다. 지속적으로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스킨케어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인의 외모를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소위 굉장히 예쁜 지원자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일지 부정적인 효과일지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본인 얘기를 안 하고요. 현재 K뷰티라고 하는 상품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한 남성들 또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선택하는 기준은 나는 동반 성장하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산업 지원 동기. 그럼 내가 왜 화장품 산업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꺼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나왔네요. 저의 외모적 조건을 최대한 앞세워서 남성 화장품 시장을 더 활성화한다.
말 자체가 안 되죠. 본인의 외모와 남성 시장 활성화시키는 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왜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성 화장품 시장 쪽을 좀 기여하고 싶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 남성들을 위한 새로운 뷰티 문화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즉, 이 친구는 아모레퍼시픽에 왜 지원했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남성 쪽이 좀 약하다고 봤고 앞으로 남성 쪽 시장이 더 커지니까 내가 이쪽에 기여할게라고 회사의 지원 동기를 밝힌 부분인 거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뭐 했다? 어학연수에서 영어 실력은 물론 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국제적인 감각 길렀고 글로벌 문화 이해했다라는 내용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근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바로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영업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등에서 근무를 했다. 이게 영업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직무 지원 동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직무 지원 동기를 그다음에 직무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적어준 내용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 아모레퍼시픽과 본인의 산업 지원 동기 부분은 조금 다시 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나옵니다. 저의 준수한 외모와 고객 소통 능력 얼마나 예쁜지 모르고서 제가 담당자였으면 한번 합격시키고 싶어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외모를 지녔길래 이렇게 준수하다 그러고 자산이다 그러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준수한 외모와 고객 소통 능력이 고객에게 신뢰를 더해 주었고 아무튼 본인의 이런 역량들을 갖고 있어서 결론 이제 내려줬죠.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동반 성장하겠다라고 서둘러서 불을 끄는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 친구의 자소서 구조는 이랬어요. 첫 번째, 회사 선택 기준 나는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좋아. 두 번째, 산업 지원 동기를 얘기했죠. 남성 화장품 쪽 시장이 크잖아. 그래서 내가 회사 지원 동기는 그런 쪽에 기여하는 인재가 될게. 그다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직무 지원 동기. 그렇죠? 내가 그다음에 영업 관리 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어주는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똑같은 아모레퍼시픽의 자소서를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소구하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인 내용일 것인지.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것만 보고 갈게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왜 아모레퍼시픽에 적합한지 역시 왜 아모레퍼시픽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외로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하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 우리 회사냐? 그럼 뭐 LG 생활건강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좀 볼 것 같아요. 이번에 신방과를 나온 친구의 영업관리 자소서를 좀 볼게요. 뭐 3.5점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비슷비슷하고 역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아모레퍼시픽에 적합한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소제목입니다. 따뜻함과 비전 모두를 겸비한 기업이다. 제가 꿈꾸는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서 업무에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 또한 비전까지 꿈꿀 수 있는 장소이기를 희망합니다. 이것들 어디에서 했다고? 아모레퍼시픽의 지난 행보에서 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 선택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자, 아모레퍼시픽이 무엇을 했냐? 소외계층을 위한 다수의 CSR 활동을 했잖아. 여기에서 나는 따뜻함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지속적인 상품 포트폴리오 개발과 유통할로의 개발, 중국에서의 활약은 아모레퍼시픽의 비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같이 따뜻한 회사, 그다음에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회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런 정도로 적어주면 돼요. 뭔가 과하지 않고 니네가 지금 너희 회사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 나 이런 게 참 좋더라. 이런 모습들이 참 내 마음에 와닿더라라고 얘기를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회사 지원 동기죠.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각각 하나씩을 펼쳐줬습니다. 이렇게 따뜻함을 겸비한 채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타오르는 점은 이제 본인과 연결시키는 거죠. 제가 가진 성향과도 크게 부합했습니다. 아직까지 논리적인 과정이 좋아요. 그러면서 본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낮은 자세의 자연성 인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성장 과정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타올라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를 이제 얘기할 때 본인과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대학교 4년간 중국 어학연수 2번 갔다 왔고요. 워킹홀리데이 4번의 대내 활동을 통해서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넓은 시야, 그다음에 진일보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얘기합니다. 즉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중국에서의 시간, 그럼 궁금하잖아요. 뭐 했는데 이질성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게 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근데 그 의미를 밑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하면 흔히 상대적으로 좀 약간 덜 청결한 모습을 보고 저쪽은 약간 좀 뭔가가 이런 거 아니야? 좀 안 좋은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낙후한 문화 수준이 토양의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중화사상이란 그들의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그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르구나. 내가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내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고 하는 걸 이 친구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따뜻한 발전을 생각하는 기업에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겠다, 즐겁게 배우겠다, 열정적으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심플했습니다. 먼저 내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 지원한 동기, 그거에 관련된 근거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본인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근데 아모레퍼시픽, 당신네 회사가 이러한 이미지인데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역시 근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서의 어떤 지원 동기의 구조의 틀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BGF 리테일과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영업관리 직무에 있는 자소서들이 삼성의 아까 자소서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조도 그렇고 내용도 조금 더 튼튼하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영업관리직은 굉장히 좀 잘 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실 때 특히나 지원 동기는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시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구조 형태로만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두 번째 중요한 항목인 직무 역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